한국의 세계기록유산. 기록은 과거와 현재가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원천이자 한 나라의 문화 수준과 역량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다 보유국으로 그 범위는 정치, 사회, 종교,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록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로부터 기록을 중요시하고 전쟁과 정치적 위협 속에서도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해온 조상의 지혜와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 실록. 조선왕조를 건립한 태조 때부터 철종의 통치기에 이르는 470여 년간의 왕조의 역사와 문화 전반을 포괄하는 매일의 기록이다.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사초를 읽을 수 없게 하고 국왕사후의 실록을 편찬함으로써 진실성과 신빙성을 확보하였다. 실록은 상세하면서도 포괄적인 역사 기록물로 평가받고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은 1446년에 간행된 첫 번째 책의 목판본으로 세종의 훈민정음 반포문과 정인지 등 지편전 학자들의 해설서 해례본이 포함되어 있다. 훈민정음은 과학적이며 누구나 글자를 쉽게 배우고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문자책이라고 할 수 있고, 현대에는 훈민정음과 한글이 문맹태치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세계 각국에서 모국어의 발전에 기여한 이에게 수여되는 세종대왕상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승정원 일기. 국가기밀을 취급하던 국왕비서실 승정원에서 1623년 3월부터 1910년까지 작성한 국정기록이다. 조정에서 매일 일어난 일들을 시간 단위로 상세하게 기술한 일지로 국정 전반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불조 직지 심체우절.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 중에 한국이 기록을 소장하고 있지 않으면서 등재된 유일한 사례이다. 직지의 제목은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 심체유절이며 부처님과 스님들의 말씀을 담고 있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초인본을 인쇄하였으며 현재 학원 한 책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직지는 현존하는 금속활자 인쇄물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증거 자료로 인쇄 역사상 매우 중요한 기술적 변화를 볼 수 있다. 청주 흥덕사에서 가능한 불교 서적으로 유명한 고승들의 법문이 기록되어 있으며 고려시대 인쇄문화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 대장경판 및 재경판. 세계 유일의 현존 대장경판으로 총 81,258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판의 판수 때문에 8만 대장경으로 불린다. 대장경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재경판은 5,987판으로 고려 대장경판과 함께 당시의 인쇄 및 간행 기술의 사례를 보여준다. 고려 대장경은 동아시아 불교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현대에는 동아시아 불교 연구의 표준이 되고 있다. 조선왕조 의궤. 의궤는 국가와 왕실에서 진행된 행사를 정리한 보고서 형식의 기록물이다. 행사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행사에 사용되는 각종 물품과 행사 장면을 그림으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의궤의 기록 양식은 세계적으로 특수한 사례이며 조선의 국가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자료로 역사적 가치가 크다. 동의보감. 동의보감은 1613년 허준이 편찬한 의학백과사전으로 전문적이면서도 쉽게 쓰여진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서다. 허준은 국왕의 지시에 따라
여러 의학 전문가와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당대의 의학 지식과 기술을 집대성하여 동의보감을 편찬하였다. 동의보감은 17세기에 이미 공공의료와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며 세계 의학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성록. 일성록은 국왕의 개인일기가 공식적인 국정일기로 전환된 매우 드문 사례로 세계적으로 고유한 가치가 있다. 글자 그대로 하루의 반성문을 의미하는 일성록은 조선 왕조의 22대 왕 정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자신의 일상생활과 학문의 진전에 관해 성찰하며 쓴 일기에서 유래하였다. 일성록은 18에서 20세기 동서양의 정치문화 교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세계사의 보편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았다.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대한민국 광주를 중심으로 전개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운동과 이 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과 관련된 민주화 운동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물이다. 5.18 민주화 운동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에도 큰 영향을 미쳐 세계적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전시 기록물로는 정치 목적의 옥내의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라는 내용의 5월 17일 개헌포고문 제10호 시달문과 데모대 식사 제공 엄금이란 내용의 5월 21일 개헌분소의 지시사항 전달문, 같은 해 7월 19일에 대통령에 보고된 광주 수습상황 보고문서가 있다.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에 치열했던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경택 기자가 촬영한 사진 또한 모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새마을운동 기록물.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한국의 농촌 현대화를 위해 시작된 운동으로 농민들의 열정적 참여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공적 부문과 민간 부분이 힘을 합하여 달성한 성공적인 협력 사례이다. 새마을운동은 기아 극복, 빈곤 퇴치, 농촌 개발, 여성 지위 향상을 추구하는 국제개발기구와 개발도상국에게 유용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새마을운동 기록은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되었다.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의 진중일기.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에 진중에서 쓴 친필일기로 전쟁에 참가한 장수가 손수 남긴 기록이라는 점에서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임진왜란 전쟁 사료 중 해전에 관한 유일한 자료로서 당시의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군사적 갈등을 포함한 세계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KBS 특별방송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방송기간 138일, 방송시간 453시간 45분의 장기 캠페인으로 방송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념비적인 유산이다. KBS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은 생방송 녹화 원본 테이프, 사진, 일일 방송 진행표 등 다양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을 통해서 전쟁의 참상과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아픔을 알리고 남북한 긴장 완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유교책판. 유교책판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서책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것으로 문학, 정치, 경제, 철학, 대인관계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기록물이다. 유학자들은 이를 선연히 남긴 학문의 상징으로 간주하여 누대에 걸쳐 보관 전승해왔다. 유학자들은 유교 책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통해 수록된 내용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유교 책판은 한 질씩만 제작된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원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17세기에서 19세기 한일 간 평화 구축과 문화 교류의 역사.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은 한국과 일본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공동 등재한 첫 번째 사례이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일본 에도막부의 초청으로 10회에 걸쳐 조선국에서 일본국으로 파견되었던 외교 사절단에 관한 자료로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 소장하고 있다.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은 한일 양국의 공동 자산이자 역사적 경험으로 증명된 평화적 지적 유산으로 항구적인 평화 공존과 타문화 존중의 인류 공동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기록물로 인정받았다.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의례용 도장인 어보와 왕세자나 왕세손 등을 책봉하거나 교훈적인 글귀를 쓴 어책은 왕위를 세습하는 조선왕실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왕실의 정치적 안정성을 확립하는 용도로 제작되고 관리되었다. 어보와 어책에 쓰인 문장의 형식과 내용, 글씨체, 재료와 장식물 등은 매우 다양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시대적 변천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인류문화사 연구에도 중요한 기록물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보상운동 기록물. 국가가 진 빚을 국민이 갚기 위해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진행되었던 국제보상운동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물이다. 국제보상운동 기록은 국가적 위기에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시민적 책임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으며 외환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국민적 연대와 책임의식에 기초한 경제 모델로 중요성을 인정받았다.